2021년 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했었죠.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질 정도까지 갔었어요. 요즘 들어 조금 진정이 되어서 1,30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환율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1TB를 샀거든요. 영상 좀 많이 찍어보려고 산 건데 미국에서 아이폰 14 프로 1TB 가격은 1,499달러, 만약 1달러에 1,100원이었을 시절이었으면 약 165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한국 가격이 무려 230만원 입니다. 미국 가격은 소비세가 붙기 전에 가격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계급장 떼려면 부가세 10% 떼야겠죠. 230만원에서 부가세 뗀 가격이면 209만원입니다. 여전히 엄청난 차이죠. 아이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은 달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철, 구리 같은 원자재들 대부분 세계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물가가 미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 가게 차리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리모델링 하려는 분들 견적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2년 사이에 거의 1.5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요.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들었던 스펙이 이제는 1.5억 줘야 되는 거죠. 한때 다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 라는 말이 진정한 현실이 된 건데요. 근데 진짜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율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알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땀 흘렸던 10만원짜리 나이키 운동복을 중고나라나 당근에 올렸다고 쳐볼까요? 이 운동복의 가치는 원래 가치였던 10만원에서 1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유는 제가 땀 흘린 운동복을 원하는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조던이나 메시가 은퇴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올라온다면 이 운동복을 원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서 10만원짜리 운동복의 가치가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율, 특히 가장 대표적인 원달러 환율은 미국 돈 1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뜻합니다. 우리가 현재 환율이 1,000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환율이 1,35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돈 1달러 사기 위해 우리나라 돈 1,35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환율을 시장 가격에 맡기는 변동 환율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몇몇 나라가 고정 환율제를 택하고 있기도 한데 대표적인 나라가 홍콩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버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데가 있다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환율은 각 나라의 화폐와 수요의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환율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더 많이 원한다면 달러 가격이 오르고 원화를 원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변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든다면 수십, 수백 가지를 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수출에 따른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는 누가 뭐래도 달러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수입하는 물건이 수출하는 물건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 적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던 총 달러의 양이 100억 달러였는데 아이폰을 80억 달러치만큼 수입하고 갤럭시는 다른 나라에 30억 달러치 수출했다고 해볼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총 달러의 액수는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게 되었습니다. 갤럭시를 수출한 양보다 아이폰을 수입한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100만큼 있던 달러가 50으로 줄었으니 달러가 희귀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달러의 값어치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더 많아지게 되니 회계성은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나 유출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전 세계를 뒤흔들 기술을 개발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 등록된 기업에 투자하려면 원화가 필요하겠죠. 그럼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고 환율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르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리스크입니다. 북한의 로켓맨이 시도 때도 없이 로켓을 쏘아대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나라로 평가됩니다. 만약 한국의 핵심 기술이 있는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가 있어도 로켓맨이 갑자기 그쪽으로 로켓을 쏴버리면 순식간에 회사의 핵심 기술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그 변수가 조금 덜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미사일 이슈가 발생하면 코스피가 쭉쭉 떨어지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마다 해외 자금이 코스피에서 원화로 빠져나간 후 다시 달러로 환전이 되니 달러는 더 희귀해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금리 차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대한민국 금리가 10%이고 미국 금리가 1%라고 가정해보죠. 10억을 예금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로 1년 후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해외로 넣는 것을 고려해 볼
잡을 겁니다. 10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10% 올리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1%로 내린다면 미국인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은행에 넣어두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는 또 희귀해지고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 환율이 미친 듯 오르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요인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주 오랫동안 0.2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매일 뉴스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금리를 올릴 때 0.25%에서 0.5% 같은 식으로 0.25포인트씩 조금씩 올리던 금리를 요즘 그냥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금리가 지금은 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도 이러다 보니 발맞춰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의 금리는 지금 3%대로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금리가 3%대여도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4%대인데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저축만 해도 4%대 이자가 나오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오피스텔 시장의 평균 목표 수익률이 4에서 5%대였던 것만 봐도 4%대 금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 미국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리면 환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넣어두고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했다면 갚아야 할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캐시플로우이고 캐시 이즈 킹이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미국엔 현금 보유량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이렇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월 1000 버는 사람에게 이자가 100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면 가슴이 쓰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월 100 버는 사람에게 이자율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면 파산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턱대고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한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줄이 줄도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환율 상승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금리를 갑자기 높여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내의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은 엄청납니다. 2022년 초에 미국 물가는 한 달에 약 8%씩 올랐어요. 1월 달에 밥값이 만원이었으면 2월은 1,800원, 3월엔 11,600원, 4월엔 12,500원 같은 식인 거죠.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되자 페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게 됩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왜 금리를 올릴까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설명해 볼까요? 미국인들은 코로나 때 돈은 계속 생기는데 금리가 낮으니 굳이 저축해봐야 돈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친 듯이 씁니다. 안 사도 되는 물건도 막 사죠. 결국 모든 물건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수요가 생기면 결국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어라? 예전에 10만 달러 은행에 넣어봐야 1년에 250달러 이자를 줘서 사실 넣느니만 못했는데 금리가 오르니 이제는 4,000달러 정도 받게 되네. 차라리 덜 쓰고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 놀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보다 저축을 선호하게 되면 자연스레 물건들의 수요는 줄게 되고 물가는 내려가게 되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미국의 물가는 왜 상승했을까요? 여기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뿌린 것처럼 미국도 코로나로 지원금을 막대하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짜 같은 돈이 생기다 보니 저축보단 이것저것 사려고 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 원자재, 식재료의 가격이 올랐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수출 1위와 5위 국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원은 물론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까지 엄청나게 수출하는 나라였죠. 근데 이런 다양한 물가의 중요한 품목들이 전쟁으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푸틴 개새끼 나한테도 홍차 먹일 거냐. 어쨌건 이런 이유들로 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1달러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1달러가 1,000원이었고 아이폰도 1,000달러, 갤럭시도 100만원이면 미국 입장에선 둘 다 똑같은 가격이겠죠.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아이폰은 똑같이 1,000달러지만 갤럭시는 700달러면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300달러면 생각을 바꾸고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갤럭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갤럭시를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이 더 많이 되려면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내려가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푸틴 개새끼 때문에 원유나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니 수입해야 하는 금액도 계속 올라 수출이 잘 되는 것을 무효시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소비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 수출마저 더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세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